의사가 밝힙니다. 토마토는 건강에 좋지만 이 세 가지 음식과는 절대로 함께 먹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토마토를 채소의 왕이라 믿고 얼마를 먹든 어떤 방식으로 먹든 몸에 좋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유명 내과 전문의 박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 그 중에는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몸의 나른함이나 소화불량의 원인이 사실은 건강해 보이는 토마토 샐러드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토마토와 함께 먹음으로써 역효과를 내는 음식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몸에 해로운 성분을 만들어내 소화기나 신장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한국 가정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위험한 음식 조합을 매일같이 계속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왜 그것들이 토마토에게 숨겨진 적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이미 함께 먹어버렸다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방법은 있을까요? 그래서 눈을 떼지 마세요. 아주 작은 방심이 몸에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토마토를 올바르게 먹는 법을 이해하고 이 불꽃 과즙이 풍부한 열매가 가진 훌륭한 건강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토마토 그것은 일상 식탁에 무심코 등장하는 존재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나 놀랄 만큼의 영양 보고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의사는 토마토를 몸을 지키는 조용한 보디가드라고 표현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과 같은 중대한 질환의 예방, 아름다운 피부와 시력 보호, 심지어 체중 관리까지 이 작은 열매가 맡은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더욱 특이할 점은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조리법에 따라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의 분들에게는 올바르게 섭취함으로써 건강 유지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영양 전문 의사들이 고령자분들에게 매일 토마토를 드시라고 반복해서 권하는지, 그리고 왜 토마토가 붉은 만능약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토마토 붉은 방패로서 몸을 지키는 존재. 세계 유수의 의학 연구기관인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토마토의 선명한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색소 라이코펜에는 전립선암, 폐암, 자궁경부암, 위장암, 식도암, 심지어 목이나 구강암을 막는 생체 무기라고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채소나 과일과 달리 토마토는 가열해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함으로써 라이코펜의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체내 흡수율이 향상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 즉 암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부터 몸을 지키는 갑옷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라이코펜뿐만이 아닙니다. 100기의 토마토에는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C의 약 4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질병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령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연이 준 가장 가깝고 귀중한 선물입니다. 만약 당신의 식탁에 올리브 오일로 조리한 토마토 요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암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의 성벽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계속함으로써 그 벽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둘째, 토마토 오염된 공기로부터 폐를 지키는 내부 마스크. 매일의 식탁에 등장하는 친숙한 토마토이지만 사실은 폐를 지키는 문지기와 같은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흡연자가 있거나 공기가 나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토마토는 조용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폐암을 비롯한 많은 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물질이 외부의 연기뿐만 아니라 우리 체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간 오염된 공기에 노출됨으로써 그 위험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자연은 항상 그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토마토에는 클로로겐산과 쿠마르산이라는 귀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의 생성을 억제하고 초기 단계에서 무력화하는 작은 전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마토에는 풍부한 비타민 A도 포함되어 있어 연기로 인해 손상된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폐암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령자들에게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토마토는 안에서부터 폐를 지키는 생체 마스크와 같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토마토를 올바르게 먹음으로써 자신의 폐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비록 소량이라도 매일의 식사에 토마토를 포함시키는 것. 예를 들어 점심 샐러드에 혹은 저녁 식사에 토마토 스튜를 더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수십 년간 열심히 호흡해온 폐에 소소한 정화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간, 회복을 돕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일품 요리. 만성 간염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의사가 자주 추천하는 요리 중 하나가 토마토와 소고기 볶음입니다. 재료는 매우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준비할 것은 잘 씻어 한 입 크기로 자른 토마토 250G과 얇게 썬 소고기 등심 100G, 올리브 오일을 소량 사용하고 소금을 적게 넣어 가볍게 볶기만 하면 완성됩니다. 이 한 접시로 소화에 부담 없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마토에 포함된 비타민 A씨, 라이코펜 등 항산화 성분이 간의 해독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 기능에 자연스러운 개선을 촉진해줍니다. 고령자나 병 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이 이 요리를 식단에 포함시키면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얼굴빛이 좋아지고 몸의 피로가 줄어들며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온 간의 부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치 있는 건강법은 실로 소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토마토와 소고기 볶음은 따뜻하고 영양 만점이며 무엇보다도 마음이 담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넷째, 토마토 신장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조용한 동반자. 고령자 의료 전문가에 따르면 토마토는 수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몸을 식히는 성질이 있으며 이뇨작용도 뛰어나기 때문에 신장 기능에 불안이 있거나 가벼운 신장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또한 토마토에 포함된 특유의 성분은 위액 분비를 안정시키고 혈액 생성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피로나 빈혈로 고생하는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C, 칼륨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들이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동맥 경화를 막으며 고혈압의 자연스러운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혈관계 문제는 한국의 65세 이상 분들에게 매우 가까운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생활에 조금씩 토마토를 더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에 따뜻한 토마토 스프 한 그릇, 점심에 식초로 가볍게 무친 토마토 샐러드, 혹은 아침 식사에 토마토 슬라이스 몇 장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매일 조금씩 신장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식습관을 재검토해보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토마토 상처 입은 피부를 치유하는 자연의 약. 토마토는 몸 안쪽의 건강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서 여드름이나 피부염, 피부염증 등 외부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선한 토마토 꼭지를 깨끗이 씻어 으깬 후 소량의 소금을 더해 환부에 직접 올리고 가볍게 붕대로 감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부기와 염증이 가라앉고 자연스러운 회복이 촉진됩니다. 또한 잘 익은 토마토를 기름이나 식용유로 천천히 가열하여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졸이면 천연 연고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드름이나 덧난 부위에 바르면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가벼운 살균 작용과 함께 붉은기와 가려움을 줄여줍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가벼운 항염 작용도 있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민감하고 상처받기 쉬운 고령자들에게는 일상의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든든한 아군입니다. 여섯째, 매일 아침 할 수 있는 혈압 안정을 위한 간단한 습관. 나이가 들면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건강 과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전통 의학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것이 아침에 생토마토 섭취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잘 익은 토마토일 2개를 준비해 뜨거운 물에 살짝 씻은 후 작게 잘라 소량의 설탕을 뿌려
그대로 생으로 먹습니다. 이를 통해 혈관의 압력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칼륨이나 라이코펜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 혈압을 무리 없이 완만하게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 번에 약 2주를 기준으로 계속하고 그 후 3일간 쉬는 주기로 반복하면 좋습니다. 습관화함으로써 고혈압 예방이나 심혈관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아침의 건강 루틴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토마토 혈액의 흐름을 정돈하고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나 비타민C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령자의 혈액 순환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가 사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비타민, B군, 철분, 칼륨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혈액 생성을 돕고 혈류를 촉진하며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토마토에 많이 포함된 천연 칼륨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압 안정이나 심혈관계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놓칠 수 없는 것이 비타민 K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혈액 응고에 깊이 관여하며 출혈이 잘 멈추지 않거나 멍이 쉽게 드는 등 고령자에게 흔한 증상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매일의 식사에 토마토를 더하는 것, 생으로 먹든 익혀 먹든 혹은 주스로 마시든 그것만으로 혈액의 질을 개선하고 전신의 혈관을 부드럽게 지키는 자연스러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 토마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한몫. 나이를 먹으면서 골밀도 저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 뼈 건강 유지에 있어서 토마토는 의외로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마토에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두 가지 영양소 비타민 K와 칼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작용을 하여 뼈의 강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칼슘은 말할 것도 없이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그 섭취는 골절이나 뼈의 변형 활동 능력 저하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토를 일상적으로 먹음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으로 먹어도 익혀 먹어도 주스로 마셔도 그 효과는 확실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매일의 토마토 습관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홉째, 토마토 무리 없이 안전하게 체중을 조절하는 현명한 선택. 힘든 식단 제한 없이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토마토는 이상적인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는 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분과 식물 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식욕을 자연스럽게 억제해줍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확실히 보충하면서 섭취 칼로리를 무리 없이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시원한 수프에 혹은 찜 요리에 어떤 조리법으로도 토마토는 요리의 풍미를 돋우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고령자에게는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혈압 안정이나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가볍고 활기찬 몸을 유지하는 데 든든한 존재입니다. 열째, 토마토 잇몸 출혈을 완화하는 간단한 방법. 잇몸에서의 출혈은 고령이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지만 그 대부분은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비타민C는 잇몸이나 모세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토마토는 그 자연적인 공급원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잘 익은 토마토를 하루 3-4회 한 번에 1-2개씩 약 2주간 계속 먹어보세요. 양체질이나 딱딱한 것을 씹을 때 출혈이 서서히 개선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인 피토케미컬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잇몸의 염증을 완화하고 결합 조직의 재생을 도와 부각 내 전체의 건강을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계속함으로써 고령자도 스스로 손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잇몸 관리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엌의 붉은 보석 토마토의 증가, 암 예방, 혈압 개선, 소화, 지원, 체중, 관리, 뼈와 치아 건강까지 토마토는 그야말로 부엌의 붉은 보석이라 부르기에 걸맞은 존재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건강을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생으로 먹든 가열하든 혹은 주스로 만들든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안다면 토마토는 매일의 건강을 지키는 자연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토마토라도 잘못된 섭취 방법이나 궁합이 나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기대했던 건강 효과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건강의 구세주가 될 수도 숨겨진 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식탁에서의 조합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는 음식, 오히려 한국 식탁에서 당연하게 오르는 식재료 중에 토마토와 함께 섭취함으로써 소화기나 순환기,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소개할 것은 토마토와 절대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3가지 음식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한 조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 고령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미숙한 과일. 토마토는 어느 가정에나 있는 친숙한 식재료이지만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입니다. 아직 붉게 익지 않은 단단한 토마토는 먹어도 문제없다고 믿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신맛이 적고 상쾌한 풍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덜 익은 토마토를 그대로 생으로 먹거나 장아찌나 수프에 넣어 드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덜 익은 토마토는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몸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숙한 토마토의 껍질이나 과육에는 알칼로이드라는 천연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소량이라도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영향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전라도에 사시는 72세 남성분의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식사에 매우 신경을 쓰는 분이었지만 저녁 식사로 직접 담근 덜 익은 토마토 장아찌를 드신 직후 구토, 무력감, 과도한 침, 분비 현기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위장장애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토마토에 포함된 알칼로이드에 의한 경미한 중독 반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것이니 어떻게 먹어도 괜찮다는 맹신입니다. 고령이 되면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간이나 신장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그 때문에 젊었을 때는 문제없었던 성분이라도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자연적으로 새빨갛게 익은 상태에서 비로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가 됩니다. 잘 익은 토마토에는 유해한 알칼로이드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신 라이코펜이나 비타민C와 같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몸의 해독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심장 건강을 지키는 작용을 해줍니다. 반대로 덜 익은 토마토를 비록 소량이라도 생으로 혹은 장아찌로 먹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식재료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토마토처럼 친숙한 존재라도 먹는 방법 하나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소중히 하고 싶다면 붉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붉은색이야말로 토마토의 풍미와 안전성을 보증하는 신호입니다. 둘째, 토마토와 오이, 여름철 단골 조합에 숨은 의외의 함정. 한국의 여름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큼한 한 접시, 토마토와 오이, 샐러드. 색감도 아름답고 간편하며 시원한 맛은 많은 분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식욕이 떨어지는 계절에도 먹기 쉬운 단골 메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친숙한 조합에는 의외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먹으면 토마토에 포함된 비타민C의 영양가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진료소를 찾으셨던 68세 여성분도 바로 그 예였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 가벼운 현기증, 잇몸 출혈, 그리고 식욕 부진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는 비타민C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매일 충분한 양의 토마토를 먹고 있다는 자각이 있었고 그 결과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식생활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니 그녀는 거의 매일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효소가 다른 채소나 과일에 포함된 비타민C를 분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토마토의 비타민C가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영양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령이 되면 몸의 흡수력이 약해지고 비타민C의 역할인 혈관 보호 면역력, 유지 골다공증 예방 피부 건강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매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타민을 잃고 있다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토마토와 오이를 같은 시간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오이를 저녁에 토마토를 먹는 식으로 시간을 엇갈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두 채소의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도 오이도 각각 훌륭한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끼리의 조합이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영양의 세계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든 몸에 정말로 의미 있는 식사법인 것입니다. 셋째, 토마토와 고구마 몸에 좋을 것 같은 조합의 숨은 소화의 함정. 고구마는 한국의 고령자들에게 친숙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몸을 부드럽게 식히고 부드러워 먹기 쉬우며 장이 활동을 돕는 작용이 있어 소화를 촉진하는 건강식품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토마토 또한 상쾌한 풍미와 풍부한 비타민을 가지고 있어 가벼운 식사나 수프 등에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건강한 식재료를 함께 먹음으로써 예기치 않게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느 날 제 진료소에 73세 여성분이 가족과 함께 내원하셨습니다. 주된 증상은 식후에 계속되는 가벼운 복통과 물은 변이었습니다. 식중독과 같은 격렬한 증상은 없었지만 만성적인 불편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식생활을 자세히 여쭤보니 가을 동안 저녁 식사로 찐 고구마와 토마토 수프를 세트로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몸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는 조합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풍부한 전분과 수용성 식물 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토마토에는 천연산과 펙틴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고령자의 약해진 위 속에서 섞이면 소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가스가 발생하기 쉬워져 결과적으로 팽만감이나 설사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는 조합이라도 나이가 든 몸에서는 이러한 사소한 부담이 축적되어 영양 흡수력을 떨어뜨리거나 수면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곤란한 점은 두 식재료 모두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의심 없이 장기간 그 섭취 방법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토마토와 고구마는 같은 식사에 내놓지 말고 몇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도록 하세요. 고구마를 드시고 싶을 때는 다른 삶은 채소나 담백한 국물 요리와 조합하세요. 토마토 요리를 드실 경우에는 고구마는 다른 시간대에 즐겨주세요. 언뜻 작은 노력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지식이 위장을 가볍게 하고 매일의 생활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나이가 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볍고 기분 좋게 매일을 소화 잘 되는 몸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엇보다 큰 행복입니다. 넷째, 토마토와 감자 맛있는 조합이 소화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토마토와 감자는 한국 가정에 부엌에 없어서는 안 될 단골 식재료입니다. 수프나 찜, 요리, 스튜 등에서 자주 함께 사용되며 색이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단맛,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맛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맛의 궁합이 좋다고 해서 소화의 궁합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조합입니다. 사실 감자에는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복합 전분과 불용성, 식물 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토마토에 포함된 유기산이나 펙틴과 위 속에서 함께 섞이면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팽만감, 가스 발생, 가벼운 설사 식후, 더부룩함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80대 남성분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겨울이 되면 매일 아침 토마토와 감자 수프를 습관적으로 드셨습니다. 먹는 양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매번 가벼운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 때로는 원인 불명의 설사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더 간단한 메뉴로 바꾸고 이 두 식재료를
동시에 섭취하지 않도록 하자 이러한 증상은 거의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편함의 원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식사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름이나 염분이 적은 부드러운 요리로 인기 있는 토마토와 감자, 수프라도 그 이면에서 위장에 서서히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토마토와 감자를 다른 식사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으깬 감자에 삶은 채소를 곁들여 가볍게 해결하고 저녁에는 토마토를 사용한 두부나 담백한 채소 수프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노력만으로도 위장이 숨쉬기 편해지고 매일의 컨디션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 나이가 되면 영양이 풍부한 좋은 식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먹고 나서 피곤하지 않은 것, 먹고 나서 더부룩하지 않은 것, 그것이 매일을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공복의 토마토. 사실은 주의가 필요한 아침의 한 입. 고령자 중에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토마토 하나를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간편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공복의 토마토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위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토마토에는 펙틴이나 페놀 수지와 같은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위산과 강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공복 시에는 위 속에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명치의 불편함, 가벼운 구역질이나 복부 팽만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주에 사는 한 어르신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완숙 토마토 한 개를 먹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아침만 되면 위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식욕도 떨어지며 구역질을 느끼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먹기 전에 죽이나 부드러운 빵을 조금 입에 넣도록 하자 이러한 증상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몸에 좋은 식재료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는 불편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고령이 되면 위의 방어력은 저하되어 있어 공복에 산성 식재료가 직접 닿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아침 식사에 포함시킬 때는 우선 소량이라도 좋은 이 밥이나 죽빵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먼저 드신 후에 섭취하도록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위장에 대한 자극을 완화하고 오랫동안 건강한 소화 기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피해야 하는 사람들, 몸에 좋다는 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점들. 토마토는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식재료이지만 체질이나 질병에 따라서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통풍이 있는 분들, 토마토는 퓨린 함량이 그다지 많은 식품은 아니지만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대량으로 먹으면 요산 수치가 상승하여 관절통이나 염증을 재발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장에 불안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칼슘이나 요산과 결합하여 결정화되어 신장 결석이나 담석을 형성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칼륨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여 심장이나 신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냉증이 있거나 위장이 약하고 식욕이 없는 분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어 공복이나 대량으로 먹었을 때 위의 활동을 둔화시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토마토와 같은 신맛이 강한 식재료는 소화 과정에서 가벼운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 골밀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는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토마토와 어떻게 지낼 것인가? 지식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 중요한 것은 토마토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토마토는 그야말로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있거나 체질에 불안이 있는 분들에게는 먹는 방법, 양 타이밍을 올바르게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식재료라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섭취해야 비로소 약이 됩니다. 토마토는 암 예방, 혈압 개선, 심장 보호, 피부 미용, 다이어트, 해독 등 그야말로 만능 건강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을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먹는 방법 하나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60세, 70세를 넘으면 이제 시험하고 실패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으로 자신의 몸에 맞는 섭취 방법을 선택하고 매일을 부드럽게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꼭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세요. 토마토를 오이와 함께 드시거나 공복에 드시는 등 모르고 했던 일은 없으셨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령자분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가까우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꼭 인생지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와 함께 건강하고 오래 편안하게 살아가는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계신 그곳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들려주세요. 모두 함께 읽고 공감하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